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갈비를 굽고 있어요. 이게 LA 갈비 맞나요? 안 그래도 갈비 한번 먹고 싶어서 갈비 양념 사놨었는데 골드레인님이 갈비를 한 보따리 보내주셔서 드디어 먹네요. 완전 감사합니다. 짠! 맛있겠죠? 모두 식사 맛있게 드시면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1년 조금 넘은 새댁입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서 그렇게 결혼 타령하더니 요즘은 애기 타령을 해요. 차를 바꾸려고 한다고 했더니 애기 낳아라. 그럼 차 바꿔줄게. 이러시고 맛있는 거 먹으면 저희한테 많이 먹고 애기 낳아라. 이러시고 강아지를 제가 너무 예뻐하는데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키우니까 그럼 애기 낳아서 키워라. 이러시고 친구네가 애기 낳아서 선물 샀더니 너네 건 언제 사고 남의 것만 사러 다닐래? 이러시고 남편 조카 애기 사진 보여주시길래 와 귀엽네요 하면 그치? 너네는 언제 낳을래? 이러시고 시댁 가면 거실 한켠에 짐이 자꾸 쌓이길래 이건 뭐예요 어머님? 하니 너네 애기 낳으면 주려고 내가 받아둔 거야. 얼른 애기 낳자. 이러세요. 이것도 받는 사람 의견도 안 물어보고 쌓아두시는 게 뭔가요 대체? 그래도 지금까지는 엄청난 스트레스는 안 받았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평생 자식만 보고 사셔서 노예 자식들 내보내고 나니 적적하셔서 그러신가 보다. 주변에서 손주 보시니 부러우신가 보다 생각했죠. 저희 부모님은 취미생활하고 자식은 적당히만 케어한다고 생각하셨어서 이런 시댁도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어제 눈이 많이 왔잖아요. 신랑이랑 구경하다가 작은 눈사람 만들고 예뻐서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TV만 보고 계실 시부모님 생각나서 사진 보내드렸어요. 바로 전화 와서는 아니, 만들라는 애기는 안 만들고 눈사람을 만들었어?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감정이 터졌는지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오빠가 어머니께 그만하시라고 안 하면 내가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했어요. 아니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아직 임신과 출산할 준비가 안 되었어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직장도 아이를 낳으면 지금만큼 일에만 몰두할 수 없을 터라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애기 낳으라는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네요. 그리고 옆에서 항상 맞장구 치는 시집 안 간 남편의 여동생. 그 호칭이 쓰기 싫어요. 나보다 나이도 많은 그 딸은 결혼도 안 시키면서 아직 몇 살이나 어린 저한테 손주 보게 해달라 하니 기가 차요. 임신과 출산, 육아는 오롯이 부부의 일이 아닌가요? 일정 부분 도움은 받겠지만 시부모가 아닌 저희가 스스로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는 거잖아요. 시부모님이 손주 보고 싶다고 하면 가족 계획을 세워야 하나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잠자리가 관련된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만하시라고 하려고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도 제 기분이 나빠서요. 댓글입니다. 아니 만들라는 애기는 안 만들고 눈사람을 만들었어라니. 시부모 절에 나대는 게 선 따위 넘은 지 오래네. 남편도 스타 못 시키고. 님 부모님께 말씀드려요. 며느리를 우리 집 대이을 손주 낳아줄 여자로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 고생하는 건 싫어도 남의 딸 고생하는 건 아웃 오브 안중이라서. 적당히 무시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시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애타령했었는데 한기로 흘려들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선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애 셋은 낳으라고 다 키워준다고 떵떵거리셔서 제가 말했어요. 가족 계획은 저희 부부가 세우는 거고 애 셋을 원하신다면 1인당 현금 1억씩 3억 선불로 주시면 바로 만들죠 뭐. 그랬더니 애 셋 이야기는 쏙 들어가더군요. 님도 할 말은 하고 사셔야죠. 그리고 시부모님께 살가운 건 님이 원하신다면야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애정이나 정성 들일 필요 없어요. 눈사람 사진 보내봤자 돌아오는 건 씨바지 취급이잖아요. 똑부러지게 의사표현하시고 남편과 상의하셔서 준비하세요. 저는 상견례 때 시아버지가 애 낳으라고 말하길래 집 사주실 거 아니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말하라고 단박에 말했죠. 집이며 차며 다 제가 했거든요. 뭔 염치가 있어서 애를 낳으래. 아이 낳으면 여자는 거지꼴 돼요. 안도 박도 3년은 그렇게 됩니다. 애 낳아보니 친정은 알아서 하라 하고 시댁은 낳으라 하고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거지꼴에 살찌고 피곤하고 머리 빠지고 늙고 이거 다 여자 몫이에요. 맞벌이라도 아프기라도 하면 전통적인 엄마 몫이라는 게 어른들에게는 있어요. 게다가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 낳은 며느리는 잡은 물고기 이런 심리가 강해서 더 막대하더라고요. 나쁜 분들은 아닌데 그냥 동등한 입장에 서서 열끝으로 자기 확정하게 되는 계기가 출산이라 생각해요. 아이 낳으면 행복한 거 분명 있고 개인적으로는 하나 정도는 낳고 키워보는 게 여자의 삶으로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둘 이상은 평생 집 사가고 해야죠.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했고 맞벌이라 해도 분명 여자가 몫이 크기 때문에 여자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갖고 싶을 때 가지세요. 그리고 맞벌이면 봐주실 거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시부모님 있는 데서 남편이 해야 할 것 읊어주시고요. 내 아들도 고생할 거라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제 얘기 같아서 울컥해서 댓글 씁니다. 결혼 1년 반 만에 이혼했어요. 시부모 시동생 다 같이 살았죠. 애타령의 주된 원인은 아니었는데 그것도 이혼 사유에 있네요. 결혼 전에 상견례하고 날 잡았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 꺼냈어요. 산부인과 서로 검사 받는 거 어떠냐? 애 가질 수 있는지 이상은 없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바로 예비 신랑이랑 같이 산부인과 갔어요. 저는 그때 어렸고 산부인과는 여자인 저만 검사받는 거고 남자는 비뇨기과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일주일 후에 저는 정상 판정받고 결혼했어요. 오빠는 왜 안 가? 하니 바쁘다는 이유로 1년 반 사는 동안 병원을 안 갔어요. 결혼 6개월부터 슬슬 애기 나오더니 8개월 차부터 짜증냅니다. 1년 정도 됐을 때 시이모 딸이 시집가자마자 임신했어요. 그날 나한테 저녁에 술 한잔하고는 화냅니다. 조카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했는데 너는 뭐하냐는 식으로 술진상 부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말도 못한 바보였는데 이혼 후 딱 올해로 11년째인데 그 서러움이 안 잊혀지네요. 근데 이혼 후에 들은 사실 듣고 그 집 찾아갈 뻔했네요. 결혼 전 전남편이랑 오래 사귄 여친이 전남편 군대 갔을 때 아기를 갖고 그걸 전남편이 군대에 있으니 시어머니란 작자가 병원 가서 지웠어요. 아, 할 말 많은데 쓰다 보니 화나네. 추가 글입니다. 제목 보고 나 같은 사람 또 있구나 하고 들어왔는데 제 글이네요. 이 글 쓰고 하루 종일 생각하다 신랑한테 각 잡고 얘기했어요. 여러 말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남편이 시댁에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말하겠다고도 했지만 본인이 먼저 나서보겠다고 본인 역할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나서볼게. 내 역할인 것 같아. 만약 그래도 얘기가 안 통하면 제가 직접 말하기로 했어요. 신랑은 늘 그런 부모님 밑에서 기대와 관심을 받으며 살아서 그러려니 생각했어. 그래서 당신도 그걸 관심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 근데 당신 얘기를 들으니 당신에게는 관심이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 미안해. 이해해줘서 고마웠어. 랍니다. 시댁만 아니면 저희 진짜 안 싸우거든요. 꼭 시댁 다녀오거나 만나거나 전화 후에 이렇게 돼요. 참고로 저는 반반 결혼을 했고 돈도 제가 더 잘 법니다. 그럼에도 시댁에 잘하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시니까요. 고맙게도 저희 신랑도 친정에 참 잘해요. 댓글 더 달리겠지만 조언해주신 분들, 공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최근 내린 폭설과 한파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4살 딸 한 명 키우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상간소송이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펴서 그 유부녀의 남편이 상간소송을 건 거랍니다. 심지어 그 유부녀의 생후 30일 된 아기에 대해서도 친자 확인 소송이 걸려왔습니다. 사실 제 딸이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서 딸을 낳은 이후 직장도 그만두고 딸만 바라보며 병원 쫓아다니고 생활비 외에 남는 돈은 모조리 딸의 치료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이어서 말하면 아는 사람도 있을까봐 어떤 장애인지는 말하지는 않겠지만 치료비가 꽤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편과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만 하고 남편은 뻔뻔스럽게도 위자료 내고 그 유부녀와 재혼해서 살겠다며 딸을 제가 데려가랍니다. 자기가 키우지 않을 거라고 저보고 키우랍니다. 시댁에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제가 고아여서 근본도 없는 핏줄이고 처음부터 장애아를 낳은 것도 다 제 책임이라고 하더니 제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고 애 때문이라며 짜증내서 남편 마음이 떠나서 바람난 거랍니다. 남편은 가사와 육아에는 관심도 없었고 힘들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겉돌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러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밖으로만 돌았던 그런 사람인데 진짜 배신감이 너무 드네요. 그렇다고 장애가 있는 딸을 혼자 키우기도 막막하고 고아원 출신이어서 의지할 가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편한테 이혼하지 말아달라며 비는 것은 너무 비참합니다. 위자료를 받아봤자 몇백밖에 안 될 거라는데 그걸로는 몇 달밖에 버티지 못할 거고 고작 남편과 그 유부녀는 위자료 주고 둘이서 신나게 살 생각을 하니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네요. 고아원에서 힘들게 산 것도 학창시절 외롭게 보내고 그런 비참한 일이 많았는데 남편과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다시 비참해지네요. 가끔 TV에서 나오는 불우이웃에 그런 처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나쁜 생각까지 듭니다.
딸이 장애가 있는데 돌봐줄 사람도 없고 저는 고작 경단녀에 특별한 기술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으니까요. 너무 슬프고 탈하네요. 댓글입니다. 님은 역으로 상간녀한테 상간녀 소송 거시고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 님이 이혼 동의 안 해주면 이혼 성립 안 되는데 그딴 놈이랑 살아 뭐 하겠어요. 아이가 희귀질환 장애라면 주민센터 가셔서 상담하세요. 장애 등록하시면 월마다 돈 나오고 의료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무료 법률 자문 구하셔서 상간녀 소송은 꼭 하세요. 그리고 수시로 녹음할 준비를 하세요. 상간녀한테 소송 걸고 남편 통장 및 급여 재산 다 가압류 거세요. 일단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걸지 못합니다. 유책 배우자라 함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남편은 님에게 이혼 소송을 걸 수 없고 님은 버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님도 상간녀에게 소송 거세요. 위자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게 님 남편 주머니에서 나가더라도 상관없잖아요. 그걸로 아이 키우는데 보태세요. 상간남 소송이 걸린 거 보니 상대방 쪽 남자는 이미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 남자가 과연 이혼해준대요? 그리고 수시로 녹음하고 카톡 증거 남기고 남편 불박이랑 이런 거 다 증거로 남겨요. 이혼하더라도 위자료 챙겨야죠. 이러고 있지 말고 당장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요. 애를 위해서 무서울 게 없어야 해요. 일단 쓰니는 이혼 후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네요. 베풀에도 있지만 남편 쪽에서 이혼을 요구한다 한들 유책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도 못 겁니다. 쓰니가 합의해주지 않는 한 법적인 이혼은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 부분 변호사와 제대로 상담하시고요. 본문 내용으로 보아 상간녀가 임신한 아이가 남편의 아이일 확률이 꽤 높은 것 같군요. 쓰니가 이혼을 안 해주면 그 아이는 혼외자가 될 테니 결국 초조한 건 남편과 상간녀입니다. 쓰니는 최우선적으로 상대 여자에 대한 상간녀 소송부터 진행하시고 변호사 상담에 따라 차근차근 최대한 받아낼 것들을 챙겨서 이혼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남편의 마음은 떠났으니 경제적인 부분에서라도 최대한 받아내셔야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게 그나마 좀 나아질 겁니다. 절대 비전문가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무료 상담이 대기하느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 전문가와 상의 후 하나하나 해결하세요. 변호사 만나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 상담할 때 해야 할 질문들을 정리해 놓으시고요. 불안해도 급하게 가려 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쓰니가 최대한 유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아보고 차근차근 해결하셔야 해요.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스트레스 너무 받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애 언제 가질지 계획들이 있을 건데 자꾸 강요하시니 저 같아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썰닭은 언제 애 가질래? 나는 2070년에 결혼할 거니까 3년 신혼생활하면 뭐 2093년에 갔겠네. 두 번째 사연은 2070년에 저 남자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네. 2070년에도 갈비가 있을까? 있겠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2070년에 난 뭐하고 있을까? 썰닭하고 있겠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2070년 1월 12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